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방송 때가 한 요 정도였던 거로 기억하는데, 이제 중요 지점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결과론적으로 하방으로 꽂았습니다. 그리고 하방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랬다가 이제 오늘 사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좀 지금도 중요한 국면이긴 하고요. 결국 이제 여기를 돌파하느냐, 이게 계속 중요하고, 여기를 이제 재돌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한번 바라보면, 보시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지금 여기가 더 짧거든요. 그래서 대칭으로 봤을 때 ABC로 가기에는 여기가 짧은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만 확률적으로 좀 낮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확률은 이 전체 하락을, 그러니까 여기의 하락을 지금 되돌리고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차트들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대비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200 대비 넘는 게 흔치는 않죠. 기계, 전기전자, 그리고 건설, 그리고 증권 정도만 좀 코스피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 대비해선 지금 국내가 훨씬 더 강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시면 나머지는 다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 코스피가 상대적으로는 강세인 건 맞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살펴보면은 S&P 상업용 순 포지션은 이제 숏 포지션으로 소폭이나마 돌아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이 오히려 조금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단위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S&P가 한 10배 정도 더 단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DXI 반도체 지수도 제가 알기로 지금 D램 가격이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어서 한번 좀 짧은 시계열로 보면은 좀 지지부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레벨도 그렇고 좀 부담이 계속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치면서 지금 나가고 있긴 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외국인 계속 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수급을 살펴봐도 선물 쪽만 최근 들어서 소폭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현물은 계속 매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일단 추세적으로 수급은 좋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오랜 시간 지금 이탈을 하고 있다. 엄청 큰 금액이죠. 최고점 기준으로 한 5조에서 마이너스 한 62니까 한 67조 팔았네요. 이제 결국 고점 대비로 이제 그 정도 팔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물도 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 바닥으로 치면 한 20조 정도 누적으로 매도를 쳤다. 근데 이제 선물은 없어지니까 사실 누적 개념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긴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상당히 좋진 않은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기관 수급이 조금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도 수급은 상당히 좋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용 잔고는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32.9조 정도. 근데 여전히 엄청 높은 수치긴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랜만에 이제 인포로 한번 볼까요? 이게 인포맥스 차트인데 돌고 돌아서 어쨌든 기준선 방향까지 돌파가 되면서 추세는 어찌됐든 완연한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서 볼린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좀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어디가 깨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개인적인 상황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봤을 때 여기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좀 하방의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지 않나,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이렇게 밴드 타고 가다가 무너지면 좋진 않습니다. 일단 구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길이가 너무 길죠, 이 꼬리가 사실. 전형적인 상투 패턴의 한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었던 거고, 요걸 이제 다시 반등 줬다가 한번 뺐던 거를 되돌리는 정도 반등이 나오고 하락하지 않을까. 근데 기준선으로 산다고 치면은 일단 적어도 기준선 위는 돌리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S&P 같은 경우에는 뭐 200일 이평도 깼고, 그래서 뭐 추세적으로 일단 지금 너무 좋진 않지만 이 전체를 한번 지금 미국은 되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니까 뭐 결국 기간도 45일이었죠. 꽤나 긴 시간 동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되돌리지 않을까, 뭐 꽤나 긴 시간, 뭐 미국 쪽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반등의 길이는 더 짧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일봉 RSI 30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좀 반등을 주고 있고, 뭐 S&P랑 뭐 모습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달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왔다가 뭐 좀 종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원달러 환율도 뭐 그러다 보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좀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좀 뭐 기술적으로 한번 되돌림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A, B, 그러니까 1, 2, 3, 4, 5로 한번 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크게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기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린저 상단을 치고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기준선 정도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다, 뭐 일단 보실 수 있겠고, 금 같은 경우도 200일 평 정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요 하락 정도를 지금 되돌리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국고 10년도 뭐 어떻게 보면 이게 1, 2, 3, 4, 5로 해서 이 전체를 한번 되돌릴 수도 있긴 합니다. 뭐 되돌린다고 치면 뭐 요 정도까지도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나머지는 그럼 트레이딩 뷰로 한번 볼까요? 이게 트레이딩 뷰로 한번 보면은 뭐 보시면은 일단 미국 쪽, 이게 뭐 저희 뭐 이게 실제로 이제 만나는 분들은 좀 이게 이해가 어렵다, 이제 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가 있긴 한데, 결국 뭐 투자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를 했을 때 흰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이제 결국은 추세 매매가 있고,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결국 평균액이라고 할까요? 평균액이, 저는 이제 약간 속도의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거랑 이제 추세 안에서 평균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어떤 느낌이냐고 치면은 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주가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쳤을 때 뭐 그냥 2평 기준으로 생각해 보죠. 2평이 이제 이렇게 간다, 뭐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2평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몇 2평인지 뭐 모르겠지만 추세 매매자들은 여기서 매매를 합니다. 이제 1번 사람은 여기서 사요. 그랬다가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서 가만히 있었다가 돌파되는 이 지점에 또 다시 사겠죠. 이게 이제 추세 매매자의 매매 패턴입니다. 그럼 평균의 기자는 어떤 느낌이냐라고 쳤을 때, 평균의 기는 이렇게 극단으로 갔을 때 이 정도에서 돌아오는 걸 보고 매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이는 초입에 팔아요. 근데 이게 보면 너무 좋아 보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확률이 낮아요. 이게 잘못하면 그냥 이대로 빠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대로 얘도 이제 이대로 갔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추세에서 평균액이는 뭐 어떤 느낌이냐라고 쳤을 때, 이 롱 추세는 납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눌림을 주는 여기서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 내 전략을 요 셋 중에 하나에서 맞추시긴 해야 돼요.
근데 난이도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추세 매매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기준선이랑 가장 잘 맞기도 해서 보통 이제 일목균형표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일목은 방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제 기준선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보시면 이런 방향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준선 방향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뭐 이런 논리로 치면은 이 오랜 추세를 쭉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이 편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에기에 더 적합하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옷을 뭐 입는 게 일단 1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돌고 돌아서 이제 여기 보면은 결국 이 빨간색이 속도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추세. 이 속도가 초록색이 올라가는 속도기 때문에 딱 요 날이 변곡이었다라고 이 속도 지표로는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올라가고 있다. 일단 롱 추세다. 일단 그러니까 롱 추세가 아니라 평균 회기로는 롱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12, 2편까지는 안착해 있고 22, 26, 2편까지 일단 갈 수 있냐 없냐 뭐 지금 그거를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평균 회기로 보면 이제 회기를 해야 될 구간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되돌립니다. 이제 귀신같이 되돌리고 다시 또 귀신같이 발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롱 추세는 맞다. 일단 그러니까 장기로는 봤을 때. 근데 이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불안불안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모여서 결국 위든 아래든 발산을 할 텐데 적어도 눌림을 한번 주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쳐도 눌림을 주고 가는 게 맞고 뭐 조정을 주든 그러니까 하락을 하든 눌림을 주든 한번 눌렀다가 가는 게 저는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이제 꾼이다 나는 꾼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먹고 여기서 정리했다가 여기서 먹고 정리했다가 먹고 정리했다가 이 정도에서 또 다시 먹고 정리했다가 지금은 들어가지 않겠죠. 여기서 잠깐 먹고 그 다음에 눌림을 전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격적으로 하면 여기서 사실 숏도 들어갈 수는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이다. 일단 장기는 좋은데 단기가 오히려 안 좋아 보인다. 뭐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20일, 26일, 20일 2편까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되돌림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51 2평도 여기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 먹는 거의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더 크겠네 라고 해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속도는 좋으니까 속도가 꺾이면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하위 타임 프레임을 보면서 하위 타임 프레임이 지금 안 좋으니까 이럴 때는 사실 롱은 여기서 볼린저 상단들을 터치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좋았던 거겠죠. 근데 이제 이때는 사실 꺾이진 않았으니까 저라면 골드를 롱을 치고 있었다면 이 봉에서 아마 꺾었을 겁니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코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속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뭐 수많은 이평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가 돌파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 눌림에서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 이평에서 매도를 하겠죠. 재돌파가 되면 속도 치면 다시 또 매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도 돌파되면서 속도 올라가면 다시 매수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윗골이 나오면서 음봉 때리면 바로 매도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숏을 때리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밑골이 말아 올리면서 속도 올라가면 여기서 또 매수를 하겠죠.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투자가. 그래서 뭐 결국 내가 추세 매매를 할 거냐, 평균 회계를 할 거냐, 이제 그걸 좀 선택을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 2평에서 WTI 같은 경우에 상단 치고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어디서 지지를 받을진 모르겠으나 일단 뭐 저는 한 26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거나 50까지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방일 가능성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더 높겠다. 일단 요 상승분을 되돌리고 가자. 근데 12에서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속도 올라가면은 바로 숏 친 거는 이탈해야 되겠죠. 이제 만약에 숏을 쳤다면. 그래서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여기 전저점 일단 갱신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속도가 올라가니까 아주 단타로 친다고 하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라면 사실 오늘 종가에 정리를 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주요 지지선들이 다 지나가기 때문이죠.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더 가면 사실 내 돈이 아닌 거죠. 이제 뭐 이 정도 느낌에서 오버나잇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제 코스피였다면 제가 코스피를 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개별 종목들 다 살펴봐도 삼전은 뚫리긴 했어요. 근데 뚫리긴 했어도 저라면 그냥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속도를 보면서 타임 프레임을 보면서 근데 여기서 뭐 매도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네요. 그냥 쭉 가니까 뭐 사실 매도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일의 변동성을 제가 갖고 싶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샀다라고 치시면은 전 종가에 다 팔았을 겁니다. 이제 뭐 그건 스타일의 문제겠죠. 왜냐면 지금은 상승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굳이 역추세에서 내가 길게 오래 들고 가고 싶진 않다. 내 익스포저를 내일까지 저는 굳이 역추세를 뭐 유지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서 뭐 저라면 그냥 꺾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볼 수는 있겠죠. 여기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단 뭐 속도가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 강하진 않죠. 지금 반등 속도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다르진 않고 뭐 일봉 적도는 올라갔고 여기서 일단 돌파가 되는지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겠다. 애플도 반등을 주고 있고 일단 지금 뭐 속도는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뭐 나머지도 다 올라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려가는 추세에서 일단 속도는 올라가지만 주추세는 일단 내려가고 있다. 이 정도. 알파벳도 속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추세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다. 엔비디아도 속도는 올라가는데 일단 아직 추세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제 테슬라도 속도는 올라가는데 추세는 아직은 마이너스다. 넷플릭스는 속도도 올라가고 뭐 추세도 플러스니까 다른 것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존은 속도는 올라가고 추세도 올라가니까 뭐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는 뭐 속도는 올라가고 추세는 마이너스니까 일단 뭐 방법에 따라 다른 거죠. 이제 저처럼 속도를 투자하는 투자자면 여기서 그냥 바로 진입했을 겁니다. 근데 난 추세 매매자야 하면은 일단 뭐 2평 넘고 생각하겠죠. 아니면 이제 기준선 방향이 올라가는 거 보고 하겠죠. 지금 기준선은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돌고 돌아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로 봐도 하방이고 속도는 상방이니까 일단 뭐 아주 단타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겠지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나잇 리스크가 있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저라면 밤에 오늘 종가에 팔았을 것 같고 여기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돌파가 되냐 마냐가 상당히 계속해서 뭐 중요할 것 같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일단 뭐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수급이 너무 안 좋고 이 길이 때문에 저는 일단 뭐 보수적으로 보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좀 국내랑 미국이랑은 좀 상반되게 이제 미국은 조금 더 반등해도 이상하진 않겠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네, 잘 대응하시고요. 이제 좀 변동성이 큰 장이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